모두가 알고 싶지만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나만 알고 싶은 전략. 오늘 원포인트 레슨에서 모두 알려드립니다. 함께 해보시죠. 김종효 의사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잘 가던 미증시가 못 가자 국내 증시까지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주제 준비해봤습니다. 네, 김종효 의사가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네요. 엔비디아에서 탈출해야 하는 시점일까? 이사님, 저는 이 질문을 처음 보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이게 엔비디아가 아니라 이 글자를 미증시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많은 분들이 지금 미증시에서 탈출해야 하는 시점인가?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뭐 밸류 기준으로 보면 미국 증시도 싼 건 아니니까요. 네. 역사적으로도 비싼 상황이라서 뭐 상황적으로 봤을 때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오지 않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쵸? 확률적으로 오래 버티는 건 그 시장에선 전혀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엔비디아를 미증시라는 말로 바꿔도 될까에 대해서는 저는 세모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AI 정도에서는 내려올 필요가 있겠지만 미증시 전체에서 내려와야 되느냐는 아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의 내용도 전반적으로 엔비디아에서 탈출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뭐 답부터 명확하게 드리자면 저는 뭐 한 3분의 1 정도는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포인트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열어보시죠. 네. 자, 일단 중요한 건 엔비디아가 과연 주도주에서 이탈했는가? 최근 한두 달간을 살펴보면 그렇죠. 주도주의 역할을 못하고 있고 맞습니다. 오히려 뭐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같은 업종 내에서 또 브로드컴에게 자리를 좀 내준 듯한 그런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시그널은 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엔비디아를 제외했을 때 과연 AI 시장에 대안이 존재하는가? 그 대안이 브로드컴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전체 IT로 봤을 때 우리가 중심축을 놓고 봐야 될 종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 미국과 한국까지 연결지어서 오늘 전략 세워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문점, 지금 바로 함께 열어보시죠. 물론 간밤에 엔비디아는 전일의 하락을 뒤로하고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지연되더라도 보유 현금이 많아서 탄탄하다라는 논리였긴 했는데요. 하지만 엔비디아, 이사님이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주도주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저는요, 이사님, 요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엔비디아가 그동안 주도주의 자리를 시장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테슬라에게 뺏기고 반도체 측면에서는 브로드컴에게 뺏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뭐 일시적으로 자리 내줄 수 있죠. 네. 그동안 뭐 장기간 이 자리를 차지했었잖아요. 당연히 뭐 도전이 있을 수밖에 없고 뭐 뺏길 수도 있고 뺏기지 그렇죠.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엔비디아가 지금 결국은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모멘텀 중에서 어떤 것들이 둔화됐나를 살펴보면 여전히 뭐 총량 기준에서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 캐펙스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준비된 그림으로 확인해 보시면 일단 HBM의 전반적인 생산량, 그 다음에 지금 월페이퍼의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코어스의 월페이퍼 변화 같은 것들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모멘텀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량 기준으로는 계속 늘어난다. 이건 바뀔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일단 그 여러 번 이 시간에도 그림으로 보여드렸지만 소위 이제 M7이라고 하는 대형 IT 기업들의 AI 투자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그 투자의 속도, 투자의 강도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실제로 그림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3년 차로 넘어가면서 전체적인 변화가 일단 좀 둔화 양상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엔비디아처럼 밸류에이션이 비싸고 굉장히 고마진에 있는 기업은 일단 독점이 흔들리는 것, 모멘텀이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주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도력은 당장 뺏길 리가 없지만 시장에서는 그 정도의 우려만으로도 주가는 조금 흔들리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차트를 보면서 시청자분들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이 HBM 생산량 둔화에 대한 그래프가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폭이 좀 둔화될 수 있다라고만 이해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여파가 다른 반도체 섹터 전체에 좀 영향을 미쳐서 반도체 종목 자체를 좀 보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인 건 좀 구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반도체는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내리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렇죠. 다른 반도체는 서버 향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레거시 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디바이스 쪽으로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레거시와 디바이스가 이미 안 좋아진 상황에서 주가는 더 먼저 폭락해 버렸고요. 거기에 이제 최근에 마이크론이 불을 지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나마 엔비디아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영역 자체가 존재하고
여전히 독점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나마 덜 빠지고 잘 버티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생산량이 주는 게 아니에요. 생산량은 계속 늘어납니다. 네. 속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도의 감소만으로도 현재 주가는 좀 흔들리고 있고 그나마 이제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가 가장 견고하게 버티고 있고 그 외 나머지 종목군들은 다 나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의문점 바로 열어보시죠. 사실 많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칩도 생각을 하고 있고 대안을 꼽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도 브로드컴이기도 했겠죠. 과연 엔비디아에 대한 있는 건지 저희가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지금 당장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이 대안이다? 글쎄요. 저는 이건 앞으로 좀 길게 지켜봐야 되는 내용이고 그런데 뭐 브로드컴이 최근에 실적도 좋았을 뿐더러 네. 적어도 이 클라우드 쪽 한 3개 회사와 뭔가 계약을 하고 있다고 하니 그와 관련돼서 최근에 굉장히 부각받았지만 부각받은 만큼 주가도 쉽게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보시면 뭐 최근에 주가가 안 좋았다라고는 하지만 브로드컴처럼 급등하는 날도 없고 급락하는 날도 없어요. 그래서 브로드컴은 제가 보기에 뭐 대안이 되기에는 아직 검증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한 2, 3년간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미 네. 뭐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가를 보시면 30배가 오른 종목과 이제 뒤늦게 한 6배 올라가고 있는 종목 둘 다 모두 부럽긴 하지만 어쨌든 이 양사의 격차가 두 회사의 어느 정도의 위치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브로드컴은 지금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엔비디아가 그 위치를 놓칠 가능성은 저는 뭐 아직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근데 반대로 전체 IT 업계에서 봤을 때도 엔비디아가 혼자 독점하는 시장은 전혀 좋은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엔비디아 독점은 깨질 거고요. 다만 그 대상이 브로드컴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지금 소위 얘기하는 뭐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이런 회사들은 전부 뭡니까? 핵심 칩은 자기가 개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핵심 칩은 자기가 개발하고 그 핵심 칩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네트워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브로드컴의 도움을 조금 받겠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랑은 또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을 놓고 봤을 때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엔비디아는 그러면 추론을 놓칠 것이냐? 엔비디아도 추론도 스스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검증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AI 가속기에서 엔비디아의 지위는 흔들릴 이유가 없고요. 그다음에 추론 영역으로 넘어갔을 때는 지금 여러 회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경쟁하고 있는 단계 정도로 봐야지 이게 뭐 엔비디아에서 브로드컴으로 넘어간다는 제가 보기엔 너무 나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좀 과하다. 브로드컴이 부각받을수록 에이직이라고 불리는 주문형 반도체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술적으로도 아직 그리고 대세가 되기엔 좀 이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의사님, 그래도 시장이 하도 브로드컴을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변동성을 보이긴 하지만 물론 엔비디아만큼은 절대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안 움직였기 때문에 절반 정도의 상승폭 기대하면서 매수하는 전략은 너무 이를까요? 일단 브로드컴이 그러면 엔비디아만큼의 마진율을 보여주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지금 브로드컴이 보이는 이익 능력 정도, 그다음에 현재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는 그 실적의 가능성 정도로 비슷하게 갈 거라고 예측하는 것은 뭐 절반 정도 갈 거라고 예측하는 것은 뭐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경쟁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세 번째 의문점 통해서 오늘의 좀 결론까지 연결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수혜인가? 저희가 좀 알고 싶거든요. 네, 일단 지금 미국의 가장 큰 특성은 뭡니까? 만들 수 있는 놈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네. 뭐 인텔 만들 수 있습니까? 뭐 제가 보기엔 전혀 가능성 없어 보이고요. 그쵸. 그다음에 엔비디아 뭐 설계야 뭐 기가 막히게 잘하지만 엔비디아도 TSMC 없으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네. 뭐 그다음에 마벨 테크놀로지든 그다음에 우리가 좀 얘기 나눴던 뭐 브로드컴이든 그다음에 조금 인텔이 또 판다고 하는 뭐 알체라든 이런 회사들 그 수많은 기라성 같은 회사들이 있지만 그 회사들은 기술만 갖고 있지 아무것도 만들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만들 수 있는 회사도 봐야 된다라는 건데 뭐 삼성전자는 메모리 쪽은 아니에요. 메모리 쪽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보이고 오히려 비메모리 쪽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는 HBM과 관련돼서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주가 조정이 나오고 폭락이 나올 때 사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접근하고 있는데요. 자, 왜 그런지는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네.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다양한 칩들이 나올 텐데 다양한 칩들이 만들어질 때 주변으로 늘어나는 것들을 한번 보시죠. HBM은 필수 불가결하게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 관련된 칩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미국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이걸 TSMC 혼자 다 감당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TSMC가 혼자 감당할 것이냐라는 거죠. 결국은 지금까지 엄청나게 헤매왔던 삼성전자도 최근에 뭐 현대차의 GV90에 들어가는 뭐 칩을 납품하기로 하는 등 조금씩 뭔가 이제 계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4나노와 3나노에서 수율의 안정이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느린 속도로 삼성전자도 조금씩은 물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래 칩으로 가면 갈수록 들어가는 부품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네. 이걸 만들어줄 회사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삼성전자 당장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지만 만들어줄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업체들이 주가가 싸지면 싸질수록 저는 더 많이 담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서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의 조정이 나온다면 두려워할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더 담아야 될 자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핵심은 미국 내 기업들이 정말 설계를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줄 수 있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최근에 투심이 그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마이크론 역시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는데 그렇다면 지금보다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조정이 나왔을 때라고 했을 때 내년 언제쯤이 좀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실적이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이유는 레거시라든지 그다음에 디바이스 쪽의 실적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컨센서스가 더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이 어디까지 내려갈 건가라는 건데 신제품들은 또 상반기에 또 많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네. 그다음에 하반기에도 또 추가적으로 신제품들이 불거져 나올 그런 상황임 고려해 본다면 제가 보기엔 아마 상반기에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 주가는 당연히 상반기에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 네. 지금부터 더 빠지는 건 제가 보기엔 박앤세일의 영역이고 적극적으로 담아야 될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들 종목의 매수 시기는 아무리 늦어도 뭐 지금부터도 사도 되지만 제가 보기엔 내년 1분기, 2분기 정도가 아마 사야 될 가장 적기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계속 동일한 관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8만 원 위에서 살 이유가 전혀 없다. 네. 그렇지만 또 최근에 급락하면서 18만 원 밑으로 쭉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저는 충분히 살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는 18만 원을 기준으로 밑으로 많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매력도가 늘어난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뭐 5만 원 깰 수 있죠. 5만 원 다시 깨면 제가 보기엔 매력적인 가격으로 들어오는 것이니까 뭐 두려움 없이 사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AI 가속기가 더 발전될수록 HBM은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매수의 타이밍의 기회가 될 수 있다. HBM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네. 이 들어가는 칩들, 그다음에 주변에 들어가는 칩들도 전부 만들 수 있는 건 네. 결국은 TSMC와 삼성전자 외에 아무도 없다는 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들어가는 부품 수는 계속 증가하고 그걸 만들어줄 수 있는 회사가 이미 정해져 있다. 이게 핵심 포인트라는 겁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집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의 결론까지 함께 도출해볼까요? 앞으로 그럼 전략을 저희가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요? 네, 엔비디아의 전반적인 주가 흐름은 뭐 둔화될 수밖에 없다. 지난 몇 년간 뭐 30배가 올랐으면 이제 뭐 쉬어갈 때도 됐다는 뭐 너무 당연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으로 하든 엔비디아가 계속 독점을 하던 주변 회사들이 끼어들어서 독점이 깨지던 상관없이 에이집과 메모리는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저걸 누가 만들어 줄 거냐도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설계를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밸류를 줄 필요가 있지만 설계만 하면 뭐합니까? 만들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데 그러면 만들어줄 업체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뭐 예전부터 TSMC는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TSMC는 빼고 TSMC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삼성전자는 지금 비메모리가 실적 악화의 주범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적 악화의 주범인 비메모리단에서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고 수주가 나오면 삼성전자의 주가 탄력은 강하게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또 사기 힘든 주가 반등이 또 나올 수 있어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 싸게 사는 게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의 좀 핵심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최근 엔비디아의 속도 둔화, 상승세 둔화세 속에서 과연 저희가 반도체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 어떻게 체크해 봤는지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김정우 의사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